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웅지입니다. 오늘은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는요, 도플러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고요. 이제 음파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소리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음원과 관측자가요, 관측자의 상대적 운동 때문에, 상대적 운동이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동수가 변하는 거죠. 진동수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음파에서 진동수는 뭘 의미하죠? 소리의 높낮이죠. 소리의 높낮이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도플러 효과인데, 제가 물리에서 파동, 물리학 1에서 배웠던 파동에서는 웬만하면 진동수가 변하지 않았어요. 파동의 관성처럼 생각하라고 했는데, 물리학에서 이제 진동수가 변하는 게 이 도플러 효과랑 그 다음에 산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탄성 산란에서는 진동수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에서만 이제 진동수가 변하는 거고, 나머지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진동수는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만히 있는데 오토바이가 저한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리는 커지죠. 오토바이의 소리는. 그렇지만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그 소리의 높이도 커집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랬다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리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진동수, 즉 소리의 높이가 낮아져요. 그래서 윙 하고서 올 때는 고음이 되다가 지나가면은 하면서 저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연현상을 도플러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음원, 소리를 내는 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관측자가 있죠. 그거를 듣는. 그래서 얘네가 서로 운동을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둘 다 운동하지 않을 때를 이제 배웠던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음원이 운동할 때 관측자는 정지하고, 혹은 관측자가 운동할 때 음원이 정지하고, 아니면 둘 다 움직일 때, 요것들을 모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한 게 바로 도플러 효과인데요. 먼저 음원이 이동할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이 이동하는데요. 접근할 때랑 멀어질 때가 달라요. 근데 그래서 서로 반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를 이제 안 다음에 나머지 것은 반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원이 접근할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원은 이렇게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음원인데 이게 음원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러한 구면파가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관측자는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관측자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뭐예요? 파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저한테 이쪽으로 달려오고, 그때의 속도가 V고, 이거를 음파의 속도에서 음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정지, 음원이 정지하고 있을 때 원래 초기 진동수는 F0예요. 이게 처음에 높이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V는 어떻게 돼요? 파장 곱하기 초기 진동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접근할 때라니까요. 접근할 때 누가 접근해요? 음원이 접근할 때.
그 속도가 얼마야? 물체의 속력이라고 했을 때 관측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파면들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줄어들지 늘어나진 않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파장이 변했다는 거죠. 파장은 변하지만 음속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매질하고 온도에 관계되는데 그게 변하지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접근할 때는 속도는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뭐가 달라져요? 파장이 달라진다니까요. 파면이 달라져서. 근데 속도가 같은데 파장이 달라지니까 진동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같잖아요. 이게 같은데 파장이 얘가 크다면은 진동수는 얘가 커집니다. 밑에 얘가. 그래서 접근할수록 진동수가 커지니까 따라서 접근하면은 고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직관적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정확한 계산은 아니에요. 물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몇 배 혹은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명확한 수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이게 법칙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먼저 정지하고 있을 때는 한 파장의 길이가 이거예요. 이게 한 파장이고요. 접근할 때를 보세요. 접근할 때는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랬었죠? 파면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요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나머지 요 길이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차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긴 파장에서 짧은 파장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델타 람다, 즉 두 파장의 차이는 왜 생긴 거죠? 물체가, 즉 음원이 접근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속도, 물체의 속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물체의 속도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 길이가 얼마예요? 파장의 그 변화량, 즉 감소량이겠죠. 어쨌든 변화량이고 거기에다가 진동수는 뭐예요? 물체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식이 뭐뭐가 나왔죠? 요식, 요식, 요식 세 개가 나왔습니다. 요 세 개를 요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델타 람다 대신에 F0 V 물체는 람다가 얼마예요? F0분의 라지 V 음속 빼기 여기 람다 프라임이 뭐예요? F분의 V가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누구예요? 얘입니다. 얘. 왜요? 진동수가 어떻게 변했냐? 이런 것들은 다 측정이 가능했는데 과연 그래서 나중 진동수, 이 사람이 느끼는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나 이겁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얘를 넘기고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0분의 요거고 마이너스 F0분의 V 물체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나중 진동수는 처음 진동수고 요거는 V 마이너스 스몰 v의 물체의 속력 뭐 이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관계식이고요. 요걸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분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접근할 때는 이게 지금 뭐예요? 접근할 때죠. 누가? 음원이 접근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커집니다. 왜 커지죠? 요 분모가 감소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원이 접근하면은 고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만약 음원이 멀리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써볼게요. F는 F0 여기 분모가 플러스가 돼요. 제가 반대라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이제 커지니까 여기 작아지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점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얘를 한 번 했습니다. 따라서 음원이 접근하거나 멀리 떨어질 때 음원만 그렇게 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V 물체 이렇게 쓰고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접근이고 이게 멀리 가는 거다. 그래서 접근했을 때는 뭐예요? 당연히 고음이고 멀리 있을 때는 저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음원이 움직일 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측자가 움직일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측자가 접근하는 걸 볼게요. 또 이제 자동차를 놔볼게요. 이 자동차가 얘는 정지하고 있어요. 얘가 음원이고 얘는 정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동차의 소리가 구면파로 퍼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시 관측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관측자예요. 그러면은 소리의 속력이 이쪽 V로 오고요. 요 거리가 바로 뭐예요? 파장이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여기서 여기 F0고요. 자동차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이제 즉 관측자가 접근하는 겁니다. 관측자가 접근하는데 문제는 이게 상대 속도 개념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관측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대 속도 개념을 적용을 해서 상대 속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상대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력이죠. 속도죠. 그래서 물체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체의 속도, 관측자의 속도, 그 다음에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도에서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도는 얼마예요? 저도 모릅니다. V'이 되죠. 그 다음에 물체의 속도는 음속이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지금 소리의 속력의 방향이 이쪽으로 플러스로 잡았다면은 관측자의 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플러스로 잡으면 하나를 마이너스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V 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 V'을 볼까요? V'은 뭐죠?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면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파장은 변하지 않아요. 파장은 변하지 않는데 뭐가 바뀌어요?
이 사람이 느끼는 진동수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원래 음속은 어떻게 되죠? 파장 곱하기 원래 진동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람다 F는 이렇게 되고, 이게 V관인데, 궁극적으로 진동수로 하는데 속도의 식이 나왔으니까, 람다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속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람다가 뭐죠? 람다는 이거죠. F0분의 V의 F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나중 진동수는 처음 진동수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라지 V 분의 라지 V의 플러스 V관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언제라 그랬었죠? 관측자가 접근할 때죠. 관측자가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분자가 커지니까 뭐가 돼요? 고음이 되네요. 여러분의 천재적인 머리에 의해서 관측자가 멀리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는 F0 곱하기 라지 V분의 라지 V 빼기 V관이 되니까, 예, 분자가 작아지니까 결국 작아져서 저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합쳐서 써야겠죠. 그래서 관측자가 접근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F는 F0 곱하기 라지 V분의 라지 V 플러스 마이너스 V 관측자다 하고서, 이제 부호의 순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가 접근이고 얘가 멀리 가는 거예요. 얘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접근하면 뭐라 그랬었죠? 고음이 됩니다. 멀리 가면은 저음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관측자가 접근했을 때, 멀어질 때, 즉 관측자가 운동할 때죠.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둘 다일 때입니다. 둘 다일 때는 뭐 그냥 두 개를 섞어서 쓰시면 돼요. 섞어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관측자, 여기가 물체, 즉 음원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부호들이 뭐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면 뭐라고요? 고음이요.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부호들이 뭐예요? 멀리 가는 거죠. 얘는 뭐예요? 저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시면 돼요. 예, 둘 다일 때 요거를 해서 일단 관측자가 움직이냐 물체가 움직이냐, 그래서 관측자가 움직이면은 물체는 없는 거니까 이걸 지우시고 여기다 0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고, 물체일 경우는 관측자가 0인 거고, 둘 다일 때는 보시고 누가 접근하고 누가 멀어지냐 이런 거를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도플러라는 사람이 찾아서 도플러 효과라고 이렇게 식을 만든 겁니다. 만들었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고요. 뭐 이제 그 과속 차량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예, 뭐 이제 파동을 쏘아서 맞고 나오는 거 계산하려면은 도플러 효과가 필요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에서 적색편이, 청색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갈까요? 그래서 이제 외부 은하를 사진을 찍는데 이제 찍다 보면은 오랫동안 노출을 시켜요. 노출을 시켜야 빛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사진, 거기 필름에다가 남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거기서 날라온 스펙트럼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있겠죠. 예,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예, 요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 지점들이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슨 색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빨간색 쪽이죠? 빨간색 쪽은 어떻게 돼요? 예. 파장이 길죠? 이쪽은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파장이 긴 쪽. 파장이 긴 쪽이 빨간색이고 파장이 짧은 쪽이 파란색 기억이 되니까 파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적색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나 대다수가 이제 적색편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보시죠. 광속은요 어떻게 구합니까? 광속도 파동의 속도하고 똑같으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예요. 근데 외부 은하가 대부분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접근하는 은하도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는 접근도 하죠. 어쨌든 두 가지가 있다고 치시고,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광속은 관측자의 상관없이, 예, 간선 기준계에서는 같죠. 예, 이렇게 어쨌든 뭐 광속이 일정하잖아요. 광속이 일정한데 제가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 이제 도플러 효과를 적용한다는 거죠. 접근하면은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커지죠.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져요. 근데 광속이 같아야 되니까 멀어지는 애들은 파장이 커지고요. 접근하는 애들은 파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파장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커진다는 것은 빨간색 쪽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적색 편의. 편의가 뭐예요?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이동이다. 그래서 편의라고 하는 거고요. 접근할 때는 파장이 짧아지니까, 예, 청색 편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한 겁니다. 분석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플러 효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물리학2 176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입니다. 그린 가는 진동수가 F0인 음파를 발생하는 음원 A가 정지해 있는 음파 측정기 B를 향해 직선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B가 측정한 A에서 발생한 음파의 진동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1일 때 A의 속력은 V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음원 A가 있어요. 얘가 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음파 측정기는 뭐예요? B라고 하고 얘가 관측자예요. 근데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음원이 F0인데, 예, 속도가 V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얘만 나오면 괜찮은데, 여기에 이제 다른 정보가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동수 시간 그래프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T1, 여기가 T2, 그럼 여기가 F, EF죠.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기억. F는 F0보다 크다. F가 뭐죠? 요 그래프는 관측자 B에서 측정한 진동수인데 지금 뭐예요? 기억은 접근하고 있죠. 누가? 음원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F는 F0에다가 V-V, 저기 속도가 V예요. 요겁니다. 그러면은 분모가 작아지니까 커져서, 예,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B가 측정한 음파의 파장은 이거다. T1일 때. 그러면은 니은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음파의 속도가 얼마죠? 요거죠. V는 라지 V는 F에다가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람다는 F분의 라지 V인데 F를 구했죠? F를 구했으니까 얼마예요? 얘가 여기다 써야죠. F는 이렇게 됩니다. 요거에다가 요거니까 이게 지워져요. 네. 지워지니까 따라서 람다는 얼마예요? 요거에다가 이렇게 되죠. 네, 니은도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가시죠. T2일 때 A의 속력은 2분의 1 라지 V보다 작다. 그러면은 T2일 때는 F가 요거죠. 지금 EF잔 말이에요. T2일 때는 T1일 때 요거고 T2일 때 EF니까 EF일 때 식을 써보세요. EF는 F0분의 0 곱하기 라지 V 빼기 V 프라임 몰라요. 요거분의 라지 V죠.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눗셈을 하시면 됩니다. 나눗셈 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요거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여기다 쓸까요? 2분의 1에다가 요거에다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라지 V 빼기 V는 2 라지 V 빼기 2V 프라임이니까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2V 프라임이니까 따라서 V 프라임은 2분의 1 라지 V 플러스 2분의 1 스몰 V니까 디귿에선 요게 없는 건데 요게 달라붙어 있으니까 2분의 1 라지 V보다 크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인 3번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